안녕하세요. 스페라 숨을 쉴만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으려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이용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부채를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배드뱅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지난 8월 11일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액 연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신용 사면 정책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드뱅크와 신용 사면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제 영상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배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부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진행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거든요. 이걸 통상적으로 이제 캠코라고 부르는데요. 이 캠코 산하에 설치된 채무조정기구가 채권을 일괄해서 매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채권을 매입하면요, 출심이 바로 이제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거치고 나서 소각을 하든지 또는 이제 채무 감면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채무를 탕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라든지 대상자 이런 거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이 정책은요, 2026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 세부 조건과 절차를 발표할 계획이었거든요. 정부와 이 금융권 협의한 후에 대상 신청 절차가 확정만 되면은 가능하면 2025년 하반기 시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해당되는 채권 가운데 대부 업체들이 가진 채권의 액면가가 금융권 중 가장 액수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 업체들은요, 부실 채권을 할인해 가지고 사들인 다음에 이중 일부를 추심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 업체가 부실 대출 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겨야 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배드뱅크에 부실 채권을 넘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대책 발표는 지금 했는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대출 탕감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 다소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 배드뱅크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연체 기간이거든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채무 액수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데요. 단 무담보 채권이어야 돼요. 이 무담보 채권은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포함해 가지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을 말을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도박이라든지 유흥 또는 코인 투자 실패는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사업 실패가 아닌 도덕적 해이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입니다. 먼저 100% 전액 탕감하고 이제 80% 탕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0% 전액 탕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요. 회생파산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100%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금의 80% 감면 대상이거든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남은 빚은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을 해주고요. 10년 동안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혜택을 받는 대상에는 담보대출은 담보물을 매각하면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대출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넘는 채무, 7년 미만인 연체 채무 등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원금이 7천만 원인 경우에는 이번 정책 대상에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7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아니면은 금융회사에서도 자체 조정을 해주거든요. 이와 같은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채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용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빚을 다 갚으면은 모든 신용정보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 기록이라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기존에는 전액 상환 후에도 연체 기록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는 1년 신용정보를 평가하는 신용정보 평가 회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12사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여기는 최대 5년까지 그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신용평가를 했거든요. 연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당연히 제약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신용 사면 조치는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도 바로 삭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신용 사면 조치, 이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2025년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 연체 기록을요 완전히 전체를 다 삭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빚을 다 갚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번 9월 30일부로 연체 기록을 자동적으로 다 삭제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빚을 갚은 다음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빚을 다 상환하면 알아서 일괄적으로 삭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와 신용사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배드뱅크와 신용사면 조치를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뭘까요? 배드뱅크와 신용사면을 통해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면 채무자 당사자는 신용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신규 대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받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연체가 되셨던 분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니까 이분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경기 회복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책에 해당되지 않지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도저히 이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분들, 이분들도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법원에 이제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을 통해 가지고 재기의 발판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결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빚더미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회생을 하시기에 다소 주저하게 되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과중한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소송이라든지 가사소송, 형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요,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요,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주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